안녕하세요, 카터비의 이하나입니다. 아반떼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저는 지금 주변에 차 아무것도 없이 셀카봉 세워놓고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잠시 마스크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인스퍼레이션이에요. 최상위 트림 풀옵션 모델입니다. 가격은 2,464만 원이에요. 왜 그 가격이 나오냐면 인스퍼레이션 등급이 2,392만 원이고요. 위쪽에 선루프가 43만 원, 그리고 17인치 알로이 휠 앤 타이어 2, 이게 29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2,464만 원이라는 가격은 개별 소비세 1.5%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의 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전장 4,650, 전폭 1,825, 전고 1,420, 그리고 축간 거리는 2,720입니다. 이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먼저 요즘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낮고 넓어졌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도 조금 더 넓게 뺀 게 특징입니다. 배기량은요 1598cc, 최고 출력은 123마력, 최대 토크는 15.7이고요 연비도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14.5라고 연비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 14.5라는 수치는 17인치 타이어를 꼈을 때의 수치고요 15인치 타이어 기준으로는 15.4, 16인치는 14.9가 나온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7인치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고요. 그리고 15인치 타이어도 역시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요. 하지만 16인치는 금호 타이어가 들어간다는 점도 다른 점입니다. 이제 색상 선택부터 함께 하시죠. 뿅! 제가 받아온 시승차 색깔은 라바 오렌지 색깔이고요. 이거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파이어리 레드더라고요. 파이어리 레드는 얘보다 좀 더 짙고 좀 더 핏빛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폴라 화이트, 아마존 그레이, 인텐스 블루, 플루이드 메탈, 일렉트릭 섀도우, 사이버 그레이, 팬텀 블랙이 있는데요. 색상 선택에 따른 추가 금액은 없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먼저 첫 번째는 엠블럼입니다. 현대가요, 이번에 아주 자신감을 제대로 드러냈어요. 나 현대고 현대에서도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아반떼야 라는 자신감을 마크의 크기로 드러냅니다. 마크가 그릴에서 위쪽 보닛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대마크가 굉장히 크게 빰 하고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릴 부분에 번호판을 부착을 했는데 사실 이 그릴 모양이 뭐 흰색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얘기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블랙 크롬으로 처리를 했는데 예쁩니다. 여기 헤드램프도요 진짜로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 이 보닛이요 열렸다 닫히는 이 부분을 여기를 갖다가 절개를 해놔서요 단차가 있어도 티가 안 나게 이걸 위에서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만약에 단차 이슈가 있는 차들이 아일랜드 보닛 형태를 선택을 했으면요 단차가 확 티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닛이 위를 다 덮어버리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단차가 약간 있어도 티가 안 나는 거지. 아, 이거 진짜 되게 제가 저보다 훨씬 자동차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디자인한 분들을 칭찬하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칭찬해요. 오, 괜찮아요. 단차 티 안 나요. 그리고 시승차기 때문에 뭐 더 정교하게 단차 없는 차를 배치했기 때문에 일단 이 차는 단차가 없네요. 그리고 아랫부분도 보면요 진짜로 약간 보석 박아놓은 듯이 이 크롬을, 다크 크롬을 굉장히 적절하게 배치를 했어요. 앞부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아반떼 맞아? 이 가격에 이 디자인 실화야? 라고 하실 겁니다. 사실입니다. 잘 만들었다. 저 이번 편에서도 깔 건 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앞쪽에서 깔 게 없어. 가솔린 1.6 기준으로 등급별 가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스마트가 1,599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모던이 1,984만 원, 인스퍼레이션이 2,499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제가 살펴봤잖아요. 지금 얘는 LED 헤드램프예요. 인스퍼레이션 아래 등급에도 기본적으로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풀옵션이 아닌 프로젝션 헤드램프
감히 말씀드리지만 나쁘지 않아요. 헤드램프 때문에 굳이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휠로 오겠습니다. 스마트 등급에서는 15인치 스틸 휠과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모던 등급에서도 15인치가 들어가는데 알로이 휠과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던 등급에서는 옵션으로 17인치 알로이 휠 앤 타이어를 50만 원을 넣으면 등급을 업그레이드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은 16인치 알로이 휠 앤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30만 원을 추가하면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17인치 알로이 휠 앤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휠은 가격 추가에 따라서 인치업과 휠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 전동 미러, 열선에다가 전동 조절에다가 LED 방향지 시등이 달려있는 게 스마트 트림, 가장 첫 번째 트림부터 달려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반떼가요, 뭔가 이 차의 등급을 뛰어넘는 그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양들을 전 트림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반떼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아서 저는 상당히 소개하는 리뷰어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이번 아반떼도 삼각대는 삼각대예요. 굉장히 삼각형과 각에 집착을 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도어를 보면은요, 약간 이 정도 크기의 차가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각을 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 옆쪽에 각을 진짜 심하게 줬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각을 줬는데 촌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사전 공개가 좀 됐을 때 여기가 뭐 블랙 유광 처리가 됐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둘 다 무광입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캐릭터 라인이 좀 날렵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가 기존 승용차급보다 조금 길게 나왔고요. 주유구 쪽에도 캐릭터 라인을 잡았어. 꾸깃해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라인이 여기 테일램프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반떼의 뒷모습입니다. 가격 대비 이 정도 디자인 뽑는 거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일단 뒷라인이 약간 쿠페 느낌 나지 않으세요? 왜 쿠페 느낌이 나나 봤더니 K5에서 봤던 뒷유리 눈속임, 뒷유리가 여기까지 연결된 것처럼 하는 뭔가 해치백 느낌의 눈속임, 이만큼을 검정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시승차라서 썬팅, 그러니까 틴팅이 약한데 여기를 좀 더 짙게 틴팅한다라고 상상하고 보면 뒷유리가 여기까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뒷라인이 얄씬해 보이는 거지. 뒷라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저는 스포일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트렁크를 각을 이렇게 준 거야. 트렁크 각을 이렇게 주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뒤가 굉장히 날렵해 보여요. 약간 제비꽁지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빗물이 떨어져도 후방 카메라의 시야가 많이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좋았고요. 아래쪽으로 검정 하이그로시가 싹 있고 거기에 이제 트렁크 여는 버튼이 이렇게 있거든요. 왜 이거밖에 안 열려? 스마트 트렁크라는 건데요, 제일 기본 모델인 스마트 트림에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네, 스마트 트림에 스마트 트렁크가 없어. 그리고 모던 트림부터 이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되고요. 누르는 게 저는 소나타 때 한번 속았잖아요. 엠블럼을 누르는 줄 알았는데 엠블럼 아래쪽에 검정색 부분, 요 하이그로시 부분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열리다 말아요. 전동 트렁크까지는 안 말할 테니까 뭔가 스프링을 좀 더 줘가지고 이렇게 빡 하고 열리면 다칠래나?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트렁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공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힌지가 달려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트렁크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생긴 힌지가 달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트렁크 자주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요렇게 생긴 거는 안에 들어가고 나서 트렁크가 이렇게 닫히면서 요 힌지가요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누릅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요거에 좀 잡아먹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요거를 열게 되면은 빗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요. 근데 여기서 고무 몰딩 처리를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해놓은 점은 좋아요. 차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잠금, 열림, 홀드, 그 다음에 트렁크, 그리고 빵빵이, 이렇게 해서 5개의 버튼이 있고요. 뒤쪽에는 현대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키는 그냥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한 손에 딱 쥐는 요 정도 크기의 차키입니다. 그런데
아반떼에는 스마트 차키,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이렇게 차에 딱 대면은 열리는 기능이 전 트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엄마, 내 동생에게도 권한을 줘서 차키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야 엄마 차에 가가지고 핸드백 좀 갖다 줘, 이런 거 아들한테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꼬맹이들이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 괜히 차키 주면 몰고 나갈까 봐 걱정되시잖아요. 권한을 차 문 열고 닫은 권한만 딱 줘놓는 거예요, 아들 핸드폰에. 그럼 아들은 가서 엄마 차 열고 엄마 가방만 딱 들고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권한을 줄 수 있는 스마트 키 기능이 전 트림에 들어가 있다는 점은 칭찬해. 얘가 생각보다 편의 기능을 전 트림에 다 넣어놨어요. 그건 진짜 칭찬받아야 돼. 우리가 칭찬할 건 칭찬하자고요. 자, 드디어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야, 운전석에 탑승을 해서 아반떼를 보면요, 이 차를 아반떼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차를 탑승했을 때 이게 아반떼 맞아라는 생각 안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내가 되게 고급스럽고 약간 이 가운데 갈라놓은 거는 운전석 여기까지야! 이런 게 약간 최신 트렌드의 스포츠카를 보는 듯 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실내 색깔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부 인테리어는 선택하기가 되게 쉬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색깔은 블랙 인테리어고요. 그리고 모던 그레이 인테리어, 이렇게 딱 두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모던 그레이 인테리어가 좀 더 예쁘고요, 좀 더 차가 넓고 밝아 보입니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블랙이냐 그레이냐. 저는 그레이. 자, 이제 시동을 걸어서 계기판과 주변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시동 버튼이 위쪽에 올라와 있어요. 이 위치로 시동 버튼 옮겨지는 추세인데요. 시동 걸기는 꽤 편합니다. 시동을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면요, 와, 메모리 시트. 야, 이제 이게 옛날에는 고급 수입차에만 적용되는 옵션이었는데 이제 국산차 아반떼급까지도 충분히 이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딱 눈에 띄는 건 앰비언트 라이트요. 도어에는 안 들어가고 앞에 계기에만 들어가지만 하늘색으로 공조기 맨 아랫줄에 굉장히 세련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기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트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실내를 보고 약간 마음을 바꿨어요. 사실은 모던 트림 정도를 권해드릴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 실내를 보니까요, 스마트 트림 가장 기본형 트림은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모던 트림도 똑같고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10.25인치 풀컬러 클러스터, 그리고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일체형 글라스,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연동 앰비언트 무드 램프까지. 실내 디자인을 논하시려면 무조건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모던에서 추가할 수도 있지 않니?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인포테인먼트 내비 2거든요. 125만 원이네요. 저는 그냥 인스퍼레이션을 갈 것 같은데,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맞출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다양한 조절 버튼들이 있고요. 도어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약간 작은 듯한 느낌의 핸들이라서 오히려 조향하기는 좀 더 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저기 손 얹기가 되게 좋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어봉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기어봉 하면은 보통 기어봉 옆쪽에 버튼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누르고 기어 변속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 가운데 손가락이 들어가는 딱 그 자리에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고 변속을 해야 돼서 따로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힘 주는 그 방향으로 주니까. 그래서 좀 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공조기 버튼들도 최소화하면서도 누르기 쉽게 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스포츠카 형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딱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수석 공간이 살짝 레그룸이 좁아요. 그리고 이게 전투기처럼 운전자에게 약간 기울여 놨어요. BMW 느낌으로 이렇게 기울여 놨기 때문에 약간 조수석 쪽에서 모니터를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약간의 각도가 불편함과 편함의 차이거든요. 자세한 편의사양에 대해서는 주행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뒷좌석으로 가시죠. 2열 공간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다리 공간이 특히나 꽤 여유로운 편입니다. 야, 이게 아반떼 실내 맞아 싶을 정도로 머리 공간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봤는데 뒷머리 공간부터 뒷유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뒷머리 공간 뒤부터 뒷유리가 시작돼요. 꺾이는 게 한참 뒤에 시작하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생각보다 확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요, 앞쪽에 그물망이요, 운전석 쪽에는 그물망을 안 놨고요, 조수석 쪽에 뒷좌석만 그물망을 마련해 놨습니다. 공조기에는 B필러는 없고 앞쪽 공조기가 있고요, 따로 공조기 조절 버튼을 뒤에 만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트가 생각보다 각도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꽤 편안한 각도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반떼 뒷열에 타고 2시간 정도 이동을 한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리뷰를 하면 여러분께서 야, 이하나 너 쪼꼬매서 그런 거 아니야? 할까봐 쪼꼬마지 않은 제 친동생 포지션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스마트 트림에는요, 스피커가 6개가 들어갑니다. 일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라디오, MP3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까지 가능합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오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라고 해서 8개의 스피커에 외장 앰프가 포함이 되는데, 제가 아까 트렁크 공간 보여드렸잖아요. 트렁크 위쪽에 보면 앰프 하나가 이렇게 딱 달려 있는데 그게 아마 우퍼 기능을 하면서 외장 앰프가 아닐까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외장 앰프까지 달려있는 8개의 보스 스피커 음량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뿅! 네, 생각보다 소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속도와 음향을 연계해서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나가거나 차량의 주행 소음이 높아지면 라디오 볼륨을 켜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얘가 연동이 돼서 이 차가 좀 시끄럽게 달리네 이러면 오디오 볼륨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켜주는 정말 첨단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아반떼입니다. 여러분, 아반떼 리뷰 그리고 카탈로그를 통한 옵션 정리, 가격 그리고 다른 영상에는요, 시승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하나TV 봐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이하나에게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